네, 안녕하세요. 창업의 절차 세 번째 시간으로요. 나의 창업 유형과 강점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와 맞는 창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의 강점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사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은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정말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되는 반면에 또 이 일이 내가 너무 재밌고 보람있고 그 다음에 나와 적성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긴 시간이 굉장히 과정으로 생각되고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의 창업 유형과 강점을 파악하는 것들은 창업정에 반드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한번 오늘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강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강의가 조금 더 재밌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좀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나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 이 창업을 왜 하려고 하지? 라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창업 성향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점이 강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성향과 강점들을 사업적으로 어떤 사업과 접목시켰을 때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신을 객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창업 유형을 도출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유형과 특징에 대한 이해, 그다음 두 번째는 창업 동기와 목적,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업 성향 진단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강점 리스트를 작성을 통해서 나와 어울리는 업종들을 매칭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유형과 자기 질문에 해당하는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업종을 찾기라는 큰 주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나는 정말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유형과 특징, 예시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 전 나에게 하는 어떤 질문 리스트를 좀 공유를 드릴 텐데 그 리스트를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좀 더 질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맞는 창업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성향 자기 진단,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 유형별 업종을 매칭하는 그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뭐 돈을 벌고 싶어서 그 다음에 뭐 부자 되려고 성공하고 싶어서 사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런 그 목표들을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야만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목표들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얻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해서도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창업이 아니라 크게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계형 창업.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창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계형으로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예시는 분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형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회형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장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어떤 특정 특색이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카페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싶어. 약간 그런 어떤 기회의 발견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형 창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술형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에서 어떤 뭐 개발자로 일을 했어. 아니면 기획자로 일을 했어. 마케터로 일을 했어. 했는데 이런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 이제 기술형 창업에 해당되실 거고요. 이런 창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되겠죠. 그래서 앱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뭐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뭔가 AI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형 창업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형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검증된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형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남이 검증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운영적인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창업은 프랜차이즈형 창업에 해당되고 뭐 예를 들면 치킨집이라든지 혹은 베이커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프랜차이즈형 창업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형 창업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업의 그 한 예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사회적 기업형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역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업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어떤 장애인 카페들을 창업을 해서 실제로 이런 고용이나 노동 창출을 뭐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사회적 기업형 창업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창업을 하는 게 나와 적성에 맞는지를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보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창업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작점을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긴 레이스를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뭐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유형과 특징들을 살펴보셨으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들을 갖고 있고 나 자신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꼭 이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과연 내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자아 실현 때문인지, 무언가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시기나 동기가 지금 딱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지금 창업을 꼭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첫 번째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흥미를 넘어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유행이어서 먼저 그런 의미로 창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것들이 단기적인 흥미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열정과 관심이 있는 분야인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번의 창업을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창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창업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는 고깃집 창업을 했었거든요. 저는 회사 생활만 오래 하다가 나는 되게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손님들하고 응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고깃집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고깃집을 창업을 했는데, 저는 이 질문 중에서 이 2가지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단순 흥미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거를 음식점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싸움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객들하고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단순한 어떤 호기심으로 흥미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제 스스로가 금방 지치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고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자꾸 안 되는 이유들만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매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어떤 사업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예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셨으면 하는 질문은 내가 이 창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이외에 어떤 나만의 가치나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질문도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진 자원이라고 하면 뭐 지식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혹은 자본,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뭐지? 내가 지금 자본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이 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고깃집을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실제로 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고기 부위가 어떻게 되고, 뭐 도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또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진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지, 어디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지, 혹은 다른 투자자들을 와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패 확률을 낮추는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사실 더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명이 창업을 하면은 뭐 한두 명은 많이 성공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뭐 하듯이 사실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 경험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고 나면 나에게 남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심적인 부분들도 크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들도 크고, 뭐 사람과의 관계를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창업에 대한 동기와 진정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단순하게 내가 막 성공을 쫓고만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봤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나에게 맞는 창업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창업 성향 자가 진단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표를 보시면서 나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객관화 시켜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이 질문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는 새로운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이 강한가.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해보는 의지가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고 네트워킹에 강한 편인가. 새로운 정보나 트렌드를 자주 찾고 배우려 하는가. 규칙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월급보다는 내 사업의 가능성과 자유를 더 가치 있게 보는가. 자금 관리나 비용 계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가. 밤을 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고 싶은가.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숫자가 절대적인 어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어떤 기본적인 내 성향과 어떤 의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좀 스스로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개에서 8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굉장히 도전 정신과 자기 주도성이 높으셔서 오히려 창업하기에 좀 적합한 성향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5개 정도, 나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 해당되는데 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나의 실행력에 따라서 성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4개 이하다라고 한다면 창업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창업보다는 좀 더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팀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취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그래서 나는 이걸 했는데 4개 이하가 나왔어. 이거는 절대 나는 이제 창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만약에 내가 4개 이하가 나왔다고 한다면요. 사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점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인맥을 더 잘 쌓을 수 있고 사교성을 더 가질 수 있고 어떤 남들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지? 이제 그런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작은 목표라도 그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뭐 하루에 뭐 책을 몇 쪽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습관들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이런 성향들 자체는 저는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자기 진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진단과 더불어서 나를 좀 더 객관화했으면 제가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6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사업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케팅 쪽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어떤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좋은지, 뭐 주변에 성공한 창업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4번째로는 내가 그 업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혹은 나는 뭐 투자에 성공을 해서 이미 갖고 있는 자본들이나 자원이 풍족하다든지 혹은 나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창업에 필요한 어떤 주요 역량이라고 한번 그 기준을 세워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사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뭐 나의 사업 역량 중에 가장 강력한 것들은 나는 고객 응대가 강하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나는 뭐 카페 알바도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굉장히 단골 고객들이 많이 생겨난 경험이 있다. 사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 강점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것과 연관된 내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인스타 담당자였어. 그래서 인스타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팔로워를 뭐 1000명을 달성한 그런 경험도 있어. 혹은 내가 회사 다니면서 혹은 다른 창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내 인스타 계정들을 운영하면서 콘텐츠 몇 개를 만들었더니 막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온 그런 경험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실제로 그거를 내 비즈니스에다가 접목시켜서 한다면 훨씬 더 마케팅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의 강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뭔가 창업한 지인이 있다. 뭐 그런 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내 창업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는다면 훨씬 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사업에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의 대표들과 뭐 주 1회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그게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는 내가 이 창업하려고 하는 것과 뭐 관련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내가 옛날에 따놨다든지 혹은 뭐 내가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딸 예정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어떤 회사 생활을 내가 뭐 10년, 20년 하면서 어떤 기술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의 어떤 사업 아이템과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의 강점 혹은 약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자본도 사실 굉장히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일 텐데요. 뭐 내가 무한정 자본이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을 해서 뭐 되는 사업을 될 때까지 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자원이라는 거는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해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춰서 남들하고의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자원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내가 뭐 집에서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물려받아서 오븐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자본 또는 자원 측면에서 나는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심사인데 보통 뭐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오래 키웠어요. 강아지를 오래 키웠고 집에서도 막 강아지 미용을 해줬는데 실제로 나는 소질이 있어.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뭐 애견 미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그래서 실제로 뭐 애견샵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반려동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동물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의 관심사와 잘 일맥상통해지는 거니까 그 단계는 사실 이제 일이 아니라 너무 이제 재미의 단계로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정말로 보람도 느끼고 즐겁게 하면서 오래오래 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심사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한번 이 구분에 따라서 나는 어떤 강점이 있지, 어떤 양점이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경험들을 해왔지, 뭐 작은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이 다 본인의 강점으로 다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로 어떤 작은 경험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량화하고 정성화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진짜 맞는 업종이 무엇인지, 아이템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됐어요. 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이 어떤 것들이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업종하고 매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인 창업형으로 매칭을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달 전문점을 한다든지 무인 매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기 인건비 부담이 없고 뭐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어떤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본이 많아. 그래서 실제로 나는 회사를 다니지만 뭐 무인 매장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어. 그게 나의 강점이야. 라고 한다면 그 1인 창업형의 어떤 구조로서 창업을 고민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 기반형으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뭐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미용실을 창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손재주가 좋아.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제 디저트나 쿠키를 만들었는데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고 팬들이 많이 생겼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수제 디저트 관련된 카페들을 창업해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평소에 매일 주말마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되게 잘 찍는데요. 일반인 같지가 않대.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내가 사진관을 차려서 그런 내 어떤 취미들을 직업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기반형 창업을 하나의 어떤 유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미 재능 활용형이라고 제가 뭐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경험 기반형하고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집에서 꽃꽂이를 잘해.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 강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외부에 뭔가 출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맣게 공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강아지 용품 같은 것들을 수제로 만들어서 뭐 그거를 오프라인 샵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자본 투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 투자형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유들이 있어. 그런 게 뭐 오토 매장이라고 흔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없어도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뭐 카페 창업을 해서 직원 한두 명을 써서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면 편의점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본 투자형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없어도 내 자본만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이 자본 투자형 사업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부 가족 공동형 그런 창업 유형이 있을 텐데요. 우리 부부는 같이 합이 너무 잘 맞아. 합이 너무 잘 맞고 우리 가족들은 같이 모여서 일할 때 너무 좋고 너무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부부나 가족이 공동으로 창업을 해서 같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 가면서 혹은 가족들끼리 협업을 해 가면서 이제 그런 수익들을 쉐어하는 구조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이제 뭐 반찬 가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떡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작은 식당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은퇴 이모작형이라고 제가 유형을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놨고 뭐 연금도 나오고 약간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인데 사실 매출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어.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만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좋겠어. 혹은 이제 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는 되게 재미로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인퇴 이모작형 창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건강식 매장 같은 것들을 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통차 카페라든지 뭐 조그마한 생활용품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해가지고 기회를 발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내가 그간에 갖고 있었던 경험들을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창업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이 한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네. 아니면은 이런 경험들을 잘 살리면 이런 창업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생각들이 드실 텐데 이런 위에 어떤 강약점 분석표를 좀 연결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창업이 무엇인지 좀 더 본인에게 그 맞는 창업을 좀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문표나 이런 것들,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시길 좀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창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창업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창업은 긴 시간과의 싸움이고 실패의 확률을 낮춰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창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스스로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강점을 분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오래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셔야 합니다. 꼭 찾으셔야만 그래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 일이 노동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재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고객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려면은 사실 그 긴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의 성향과 강점을 꼭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창업 방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